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오늘 68회예요. 지난 회에 이어서 실루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루기님. 괜찮으세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4주째 녹음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네. 어떠세요? 이렇게 녹음해보니까?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하기 전엔 되게 힘든데 이게 일정 끝나고 나니까 더 힘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작하고 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듣는 것도 재밌고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실루기님께 이거를 좀 부탁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실루기님이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든든하고 네 같이 옆에 이렇게 계셔주시는 게 너무 좋네요. 왜 자꾸 생길까? 실루기님도 좋으시죠? 좋죠. 처음이랑 좀 마음이 달라지실까봐. 아니요. 그런 처음에 건 이제 아니에요. 그래도 하고 싶다고 저한테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 변치 않으셨죠? 이게 사실은 조합원들 만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평소에도 보긴 하는데 행사 때나 가끔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아까 말했던 거 뭐 말씀해주신 거 저번 주에 말씀해주신 것도 처음 들었던 거라서 저는 그런 게 맞아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짱님 모시고서 홍보 담당 직원의 애환과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거 들으려다가 말았잖아요. 뭐였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주어가 자꾸 없어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그게 뭐였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홍보, 아닌가? 잠깐만. 아니야. 그 얘기? 네. 그 이야기.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잘할 수 있는 대명사로 거. 말하는. 네. 대명사로 이게 피곤해진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네. 저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럼요. 저 든든하게 밥도 먹고 왔다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다음 노가리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죠.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공모전을 잘할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끊었어요. 맞아요. 꾸미가 끊었어요. 맞아요. 듣고 싶으시죠? 네. 이제 제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게 사실 공모 심사하는 분들 마음인데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좀 어느 대학교 교수 아니면 뭐 업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제 경험 위주로 말해보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패러디에서 공모전 내놓겠다. 근데 그게 약간 도박 같아요. 그게 도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트렌디하다, 괜찮다, 애들 연기 잘한다 이런 걸로 나가는 경우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영상 공모전을 하시려면 연기는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들으셨죠?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발연기로 유명해가지고. 네, 연기 잘 해야 되고 스토리가 그 공모전 나타내는 메시지를 되게 좀 어떻게 재밌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또 비중가 좀 뭔가 그래픽을 써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픽 같은 경우는 좀 세련되게 나가는 대체로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래픽이라 하면 어떤 그래픽일까요? 그게 글자들이 왔다 갔다 거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임팩트 같은 거. 임팩트 같은 거. 근데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는데 PPT에서 효과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요. 그쵸, 맞아요. 기왕 좀 그래픽 쓰는 거 뭔가 삐까뻔쩍하게 좀 힘 좀 줬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하면 되게 좀 대체로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방금 업계 용어 같았어요. 힘 좀 줬다. 음. 클라이언트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명상을 어떻게 하면 잘 광고할 수 있을까? 아. 명상이요. 명상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현대인들의 힐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삶 일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힐링이 주는 뭐 건강의 효과, 뭐 수면을 잘한 숙면에 좋다, 아니면 좀 더 머리가 좀 맑아진다 이런 걸 좀 강조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요즘 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쁜 일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힘들어하고 있지 않는데 그 대안으로 명상인데 이 명상이 왜 좋은지 어필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뭔가 명상 영상이라든지 또 명상을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명상을 하는 매뉴얼들을 알려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예. 저도 사실 명상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일상적인 요소 혹은 약간 다가가기 쉽게 하는 이런 네, 것들이겠네요. 사실 홍보라는 게 가장 다가가기 쉽게 만드는 게 홍보예요. 그 약간 이런 멘트 이런 거 어때요? 샤워하면서 하는 명상, 그런 것도 좋죠. 예. 걸으면서 하는 명상 이런 네. 거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 좋네요. 샤워나 이런 샤워하면서 하는 명상, 이거 샤워랑 명상 가능할까라는 그 궁금증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내일 국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야겠어요. 명상하면 다들 엄청 복잡하고 막 되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생각 깨게 하는 게 그걸 깨게 하는 게 예, 홍보에서 가장 홍보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게 홍보의 주 약간 네, 방법 새로운 중에 이미지를 하나? 주는 거. 네, 새로운 이미지를 주는 게 홍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물론 고정관념에 뭔가 좀 새롭게 리뉴얼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이 새로운 의미를 쫓는 게 바로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에 대한 약간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신만의 고민이나 이런 게 있는 것 사실 같아요. 모든 업무는 고민해야 그쵸? 해야 느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홍보라는 영역이 진짜 아까 쭉 얘기해왔던 것처럼 트렌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 뒤처지는 분야잖아요. 홍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쨌든 홍보나 홍보물 혹은 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최신 유행이 좀 뒷받침돼야 이게 관심이 가니까 그런 것 네.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뭐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공모전 그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당선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다. 어떤 이유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말해주신 요인들이 이게 뭐랄까 약간 어떤 전문의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난주 이야기하면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런 홍보회사의 활동들을 청류 활동에 좀 적용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특별히 좀 관심 가는 사업? 뭐 해보고 싶었던 사업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전 여전히 노동상담. 제가 되게 업무적으로 되게 풍파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노동상담하면서 사실 작년에 노동상담 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서 같이 공감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것저것 좀 내 삶, 그러니까 나에게도 필요한 노동상담이 뭔지 그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죠. 네. 그렇구나. 노동 상담은 어떻게 하면 좀 약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좀 공감을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노동 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러게요. 어려운 근데 질문이었어요. 재능 기부를 바라는 것 같다. 근데 재능을 빼앗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노동 관련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진 그 회사 문제는 어떤 그게 뭔지 좀 알아채게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나한테 상담하기보다는 전문 상담팀이 있는데 뭐 그래서 청년 유니언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이 사람의 고민이 뭔가 알고 보니까 회사 고민이다 싶으면 노동 상담팀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안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감해서 시작하고 네. 법과 관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겪고 있을 혹은 겪었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하다 보면 되게 막 이 사람이 겪었니 나도 겪었는데 하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동 상담을 받아보기만 하고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부추긴 경우는 있어요. 야, 너 이거 노동 상담 받아야 돼. 그리고 너, 야, 이거 너네 회사가 좀 잘못된 거야. 너 막 돈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긴 했었거든요. 내가 해주지는 못하고. 근데 저도 노동 상담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노동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어떤 걸로 청년 유니온에서 네. 받으셨던 거죠? 네, 조합원으로 받았고요. 회사에서 잘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아. 그게 딱 4개월이었는데 이때 휴학급여가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는 야, 네가 먼저 실업급여 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전 회사의 그런 기간까지 생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어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네. 해서 잘하셨네요. 네. 그때 청년 유니온에게 되게 큰 고마움과 네.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야겠다. 네. 좋네. 그렇구나. 그 상담 받았던 거랑 블랙 기업이랑은 또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블랙기업은 제가 조합원이 되기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첫 회사 짧게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회사에 몸담았는데 거기서 좀 회사에서 가장 스타트업이었던 데다가 가장 제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좀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뭔가 폭언이나 이런 걸 좀 당했었어요. 심지어 좀 자기 속 뚫렸다는 이유는 폭행 직전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한동안 되게 저한테 엄청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잘 정도였고 그때 그러다가 뭐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에서 그 청년 유니온에서 블랙 기업 조사를 한다라는 거를 보고 그날 밤 바로 지원을 했죠.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직원, 그러니까 상근 활동가 분들 만나서 다시 면담을 하고 이러면서 네.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네. 블랙 기업 활동을 좀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네, 그게 블랙 기업이 2014년에 청년위원회 했던 사업이고요. 보통 블랙 기업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파생된 건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똑같은 이미지로 도입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청년들을 못 살게 구는, 뭐, 폭언이나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노동행위 등 그런 말 그대로 청년들의 삶을 갉아먹는 기업에 대해서 청년유니온이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그 사업,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도 하는 식으로 좀 공론화를 했던 사업으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일본 포세에서 블랙 기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게 책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블랙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었고 일본 그 선행했던 일본에서 그걸 이제 한국형으로 가져오자 해서 그 지표 개발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같이 했던 거였고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이제 한국형 블랙 기업에는 그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그 약간 희망 고문, 맞아요. 뭐 언어적 뭐 폭행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그걸 하면서 블랙 기업을 좀 뭐랄까 없애는 약간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뉴스에도 그러니까 그때가 요컨 뉴스를 통해서 또 익명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이제 청년 유니온 가입을 하고 나서 뜨문뜨문 활동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다가 좀 잊혀졌다가 페이스북에서 뭐 청년 유니온에서 뭔가 모임을 한다 해서 홍대에서 그 홍대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캠페인? 아니 캠페인은 아니지 모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을 하게 됐죠. 오. 가입은 신속하고 빠르게. 그쵸. 그쵸. 그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가입하게 된 청년 유니온의 매력은 뭐였을까요? 일단 그때 제가 뭔가 좀 제가 나와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교회 말고도. 예. 맞아.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네. 그래도 청년 유니언이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쨌든 그런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되게 뿌듯하다. 내가 이뤄낸 건 아니지만 일조하고 있지만 같이 이뤄내고 있는 거죠.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서도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미디어 팀장으로서의 자리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달자로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게스트의 이야기를 잘 어떻게 듣고 이 청취자분들께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최근에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화의 희열? 유희열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배철수 씨가 나와서 29년 동안 음악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사람 되게 멋있다. 저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진행자로 할 수 있는 뭐랄까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그럼 저는 계속 그냥 말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건데 뭔가 미디어로서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무겁게 생각하지 마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좋은 고민인 것 네. 같아요. 좋은 고민인 네, 것 같고.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미디어랑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TV 잘 안 보거든요. 하여튼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들으면서 키워드로 좀 생각났던 게 모임과 노동상담과 공동체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청년 유니온 접하는 조합원들 혹은 처음에 가입하시는 분들 이 뭐 모임이나 노동상담을 통해서 이게 좀 약간 어떤 안전망을 좀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혹은 이제 동네 모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있는 것 같고 약간 잘 해야겠다. 노동상담과 모임 혹은 이 뭐랄까 이미지 혹은 첫 발 혹은 첫 손 이런 게 좀 약간 기억에 약간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간증 같은 거죠. 세상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믿습니다. 저는 그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어떤 단체든 어떤 공동체든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이 조직이 왜 좋은지 있으면서 코가 막혀서 그런 거였어요. 웃은 거 아니에요. 사실 간증이라는 게 저에겐 좀 어울리지 않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죠? 뭐. 왜냐면 저는 불교계 단체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기독교 단체들 참 부럽다. 왜냐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니까 불교계에는 저런 연예인이 없다. 저도 롯데자이언츠는 불교 많아요. 불교가 진짜 많은 야구는 저기죠. 네, 롯데. 한화. 아니 롯데가 많아요. 그래요? 롯데는 그러니까 그 통도사를 기반으로 통도사를 기반으로 선수들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네. 좀 야구를 좀 더럽게 못해서 문제지. 야구 좋아하신다고. 네. 우리 위원장님 야구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아니, 하나 팬인데 어제 최근에 경기를 봤는데 심하게 깨졌죠 저희가. 들었어요. 16대1? 네, 그것만 들었어요. 한 이닝에 16점인데 하나 이글스와 16점 실점을 한 롯데 자이언츠. 그 최근에 청년 유니온 했던 활동이 총회 기획단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은장님을 처음 뵈가지고 되게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된 조합원 분이시구나 했는데 15년도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때 이제 어떻게 또 총회 기획단을 함께 해주셨는지 또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영미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해보자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죠. 예. 해보니까 되게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총회 때? 그러니까 뭐 총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짚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 총회 책자에 나오지 않고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자리라서 되게 좀 인상이 남아요. 총회는 올해 처음 참여하신 거였어요? 네. 아니 이게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번 참여하긴 했었어요. 매년 참여했었는데 이게 총회가 되게 낯선 그 풍경들이 많긴 해요. 실제로 한 100명 정도의 조합원 혹은 그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축하도 하고
그 전원이 토론도 하고 이게 되게 우리 일상에서 별로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청년유니온이 약속문을 만들면서 뭐냐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그 조합원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네. 어. 지방 쪽 분들도 많이 온 게 또 인상적이었고 특히 저는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 분들과 많이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부산 위원장님이 저랑 같은 동네 출신이더라고요. 학교도 근처 학교 저희 동네 영향권에 있는 학교도 다 나오셨고 맞아. 또 조합원 분들도 알고 보니까 옆 학교고 제가 같은 학교가 옆 학교고 맞아. 그게 너무 되게 반가웠어요. 네. 저는 총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경기 총회 할 때는 저도 압박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총회 가면 못 봤던 분들 다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약간 홈커밍 데이처럼. 그게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때 막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 또 가장 기억나는 게 대구의 어떤 조합원 분이셨는데 엄청 되게 개그를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안경 끼셨던 분인데 되게 말을 엄청 막 진짜 필터 없이 던지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람들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이었구나. 또 네. 총회에서 두 분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없나? 저요? 네. 아니 좀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아니요, 거. 저는 3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죄송해요. 왜? 뭔가 답정론 같아.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나 경기 사연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쵸. 경기 무슨 말이에요? 그쵸. 그 나 원장님 빈말 안 해요. 경기 사연이 제일 재밌으셨고. 저는 그 상품 사러 갔을 때 네, 사실 사케가 그 중간에 퀴즈가 나온 사케가 저랑 한미님이 복고 쳐가지고 이거 꼭 사야 된다 해서 나 그거 갖고 싶었는데. 예, 근처에서 사서 먼저 거의 많이 샀죠. 예, 그거 사면서 엄청 화기애애하게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되게 남아요.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조합원분들께서 문제 맞추면서 제일 맞아. 행복했다고. 네, 가장 치열했던 거 처음 봤어요. 총회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 네. 그쵸. 네. 그 경기 조합원 한 명이 받았거든요. 네. 진짜 좋아하더라.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사연 중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원장님은? 사연이요? 좀 기억에 나는 사연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쓴 사연이라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뒷정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 고민을 하고 있던 역시 때라서. 총회계획단의 마인드. 네. 사실 내용은 중간중간 적긴 들었는데 나머지는 정말 되게 총회를 뭔가 배분해야 되고 이런 좀 바빴기 때문에. 그쵸. 저 궁금해. 대표님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기억나는 사연 있으세요? 저기네 광주에서 맞아요. 그 영화 보고 있다가 그쵸. 쓰러졌고 그런데 이제 바로 수술하고 다음날 족발 드시고 맞아. 진짜 웃겼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나서 동주님이랑 페이스북 친구 했어요. 그 가끔 보는데 그 남다른 유쾌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호탕하고. 호탕하고 웃는 소리 계속 호탕하고 사실은 그거 녹음할 때 그러니까 3부 진행할 때 앞에서 어떤 분 되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진행할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광주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 반가웠어요. 아는 사람 만난 기분 같고. 국정농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 은장님께서 전화 인터뷰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국정농단의 한 축과 미비하게 얽힌 썰도 풀게요 하면서 익명으로 언론에 네. 나왔던 제보를 하셨던 기사를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네,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15년 4월 초에 새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게 선정릉이 있고 뭐 대표가 차은택과 김홍탁이가 저희 때는 차은택과 그땐 저희 때는 진짜 김홍탁 차은택이 청년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막 김홍탁 같은 경우는 진짜 청년들의 엄청난 그런 좀 청년들 대표 연사, 뭐 김난도 교수님과 안철수, 안철수, 그딱 그 세 분이 진짜 그 청년들 또 진짜 가끔 진중권까지 묶어서 그 청년
강연에 완전 탑에 오르는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강연하면 청년들 막 몰려가고 막 인기가 엄청났었는데 제가 그 얘기 그래서 되게 좀 회사 왔는데 뭐 차은택 씨랑 뭐 김홍탁 씨와 이렇게 뭔가 대표라고 하길래 되게 엄청 되게 좀 꽂혔었거든요. 오. 근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틀 만에 회사를 나왔어요. 어. 네. 어떤 이유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일을 하고 연봉 협상을 했는데 그때 대표가 수습 기간 동안은 7, 80을 불렀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120을 불렀는데 사실 그때 최저임금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랄 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또 그놈의 그 포괄임금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최저임금 때 무효화시키는 그놈의 포괄임금제에서 그것 때문에 전 또 나와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냥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나왔죠. 그런데 이틀을 일하기 전에 연봉이 얼만지를 이야기 안 하고서 그냥 일을 시킨 거였어요, 그쪽에서? 네, 그냥 그쪽에서는 오케이 그냥 끝이었거든요. 아. 네. 계약서도 안 쓰고요. 네. 어. 그러니까 면접을 본 사람들도 연봉에 대해서는 그냥 연봉에 대해서는 별 말 없었고 그냥 줄 만큼 준다 이런 식으로 나갔었거든요. 네. 줄만큼 주는 게 최저임금. 근데 최저임금도 안 됐죠 그거는. 그쵸. 최저임금도 안 특히 되는 수습 거고요. 기간 3개월 동안 7, 80 말이 되냐고요. 그 수습 기간도 그 기준이 있지 않아요? 맞아. 최저임금의 90% 그러니까 미만으로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1년 계약기 1년 이상이어야 쓸 수 있고 그 단순 노무직 쪽은 이제 수습기간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7, 80은 자취를 그때 제가 또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사실 집세를 빼면 거의 40, 50이 남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그걸로 생활 못 네, 하죠. 절대 생활 못 하잖아요. 더군다나 뭐 투잡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거긴 또 칼퇴근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첫날에 그걸 봤는데 직원들이 거의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가 혹시 몇 네. 시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중간에 그날은 뭐 제 기억에 따르면 거의 8시쯤 제가 퇴근했었는데 첫날? 네. 왜냐면 다 눈치 오다가 아. 근데 막 어떤 직원 같은 경우 7시에 7시에 퇴근하겠다 하면 거기 대표가 너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니냐고 대놓고 무안을 주던 곳이었어요. 9시에 출근했는데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바로 나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갔죠. 근데 그거보다 중간에 우리 그 대망의 국정농단이 터졌잖아요. 저도 그때 한참 청규랑 같이 막 매주 토요일마다 막 강화문화가 시위나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랬어요. 그랬어요. 네. 막 박근혜 퇴진하라 막 이러고 진짜 매주 토요일에 거의 그렇게 달렸죠. 맞아, 진짜 그랬어. 근데 중간에 뭐 차은택과 김홍탁이 그분들 막 끼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기사들 좀 찾아봤는데 되게 엄청 나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였네? 내가 그 다니던 회사. 회사. 그 회사. 예. 다닐 뻔했던 회사.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 너무 되게 좀, 이거 진짜 쇼크다. 진짜 내가 진짜 심지어 내가 최순실 부역자가 됐구나. 근데 사실 거기 실소유주가 이모님이셨죠. 그렇게 다른 곳에 정부에서는 돈을 그렇게 뜯어내놓고 네, 청년들한테 돈 줄 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려고 하고. 네. 심지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프랑스 거였나 아무튼 그것도 표절을 했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엄청 잘 보던 유니온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진짜 이건 내 인생 대박 쇼크인 거예요. 내가 뭐 야 나도 진짜 국정농단의 한 축에 있다 내가. 나도 내가 거기 부역자였구나 이렇게 그런 온갖 물론 이틀 동안 무급이었죠. 그냥, 이틀은 무급. 네, 왜냐면 그냥 그거 이틀만 간 보고 나간 거니까 사실.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기자분은 사람들 거기서 댓글이 완전 막 달리면서 와 진짜 충격이네요 하면서 드드드드 하면서 막 근데 그러다가 기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자분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좀 하게 됐고 결국 그 기사도 단독이라는 이름이 달고 단독이라는 이름이 달고 열정페이라는 그런 어쩌고저쩌고 해서 맞아요. 기사를 나가겠죠. 네. 제 기사 제목을 좀 읽어보면 진짜 색다른 경험담이다 진짜. 네, 저 진짜 제가 여러 가지 회사 거쳤지만 가장 회사 썰을 풀나가면 그것부터 얘기를 해요. 네. 제목이 어마어마해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단독
대기업에서 수백억 뜯던 차은택, 청년 인턴에겐 70만 원 열정페이. 이게 청년과 모든 국민의 그 분노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건이긴 하네요. 회사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금방금방도 나오시고. 아, 약간 감별사예요? 블랙기업 감별사 아니고. 블랙기업 그럴 수 감별사. 있겠네. 네, 그래서 그러다가 뭐 중간에 뭐 고용노동청인가 아무튼 정부 부서에서 숟가락 얹기도 한번 연락을 주기도 했었고 후지 TV에서도 후지 TV. 일본 후지 TV요. 오, 그것도 네. 어떻게 알고 그렇게 또 기자분 연락이. 통해서 연락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은 약간 조금 그런 거예요. 후지 TV는 내가 잘못하다가 나다 팔아먹게 생겼구나. 어떻게? 내가 잘못하다가 해외 방송에서 나 욕하게 생겼구나. 아무리 무난한데. 너무 신기하다. 아, 네. 블랙 기업사부 다시 해야겠는데? 더 좀 막 다퉈볼까요? 뭔가 은장님 다녔던 저기만 해도 그쵸. 장난 아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야기가 되게 커져 버려가지고 정리하기 쉽지 않아 정리하기가 보여요. 쉽지 않아 네, 보여.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정리해주세요. 엄청난 폭로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 거의 좀 핵이 좀 터져가는 느낌? 예. 수습해주세요. 네, 이제 해야죠. 그렇게 많은 회사들을 좀 거쳐왔지만 지금 회사에서 이제 좀 안착을 해야 되는 네. 안착을 하기를 좀 이제 소원,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존버가 가장 존버를 원하는 존버를 말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존버가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 존버하지 않고 그냥 어떤 회사에서 좀 어떤 게 편안한 회사일 것 같아요, 은장님께는. 퇴근하는데 눈치 안 보는 회사. 그쵸. 칼퇴근하는데 눈치 안 보는 회사. 아까 그 회사처럼 이렇게 벌써 가나 이런 거 말고. 아, 네. 제일 안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퇴근해서 그래서 눈치 주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스갯말로 워라벨 최고의 복지다고 최고의 복지다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예. 그냥 일단 칼퇴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쵸. 지금 다니게 될 회사는 그런 거를 좀 바라볼만 할까요? 네. 오. 기대합니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네. 거 보면 또 감별사이시니까 회사 감별사이시니까 네. 다음에 사연 한번 남겨주세요. 새로운 직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야기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간간히 또 여기 놀러온 청년회에 자주 놀러오니까 이런저런 썰을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 홈페이지에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그 저희가 간간히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뭔가 이야기 되게 큰 건으로 큼직큼직하게 나눠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혹시 실루기님, 은장님께 네네.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좀 있을까요? 궁금한 건 없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감별사라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쉽게 혹은 어떤 영역에서 일할 때 이제 찾아보는 기업들 혹은 자주 접하는 기업들, 일자리들 이런 게 되게 사실은 안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앱이나 이런 때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마냥 겉에서는 되게 반짝반짝거린다는 그 기업들마저도 속에 들여다보면 되게 좀 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회사를 많이 옮겨 다녔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회사랑 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조금 의지가 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잘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가장 그러니까 뭐 카드빚과 단지 그런 직장인들 일반적인 뭐 카드빚 때문에 회사 다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진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 해주고 또 청년들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게 진짜 좋은 회사이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누가 그렇게 이직을 자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사실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는 직장 계속 바꾸는 이유는 회사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의지가 약해서라고 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되게 좀 이직 관련 회사 관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되게 병원도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자꾸 내모는 것 같아요. 자꾸 이직이라는 선택이 하게끔. 사실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고 싶은데요. 그쵸. 버티고 조금만 더 싶지만. 일을 잘 하고 싶고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내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공식 질문이 있잖아요. 청년유니온 공식 질문. 실루기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게 제 전담이에요. 네네. 고정 게스트의 아, 그래요? 중요한 역할이죠. 아, 그랬구나. 세상에. 아이고, 놀래라. 당황하지 않고.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얘기했던 거. 하여튼 은장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언제든지 반겨주는 안정된 지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안정된 지지대. 네. 반겨주는. 조합원들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네. 안정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게 진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67회, 68회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녹음 네. 좀 어떠셨어요? 되게 좀 엄청난 폭로전이 된 것 같은데 좀 핵이 좀 잡에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제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저를 조금 더 돌아볼 수가 있었고 또 나름 이런 업계 사정도 많이 터줄 수가 있어서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녹음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짝짝짝. 와. 사연 있는 노가리. 우리 팟캐스트 앞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네. 좀 읽어볼게요. 아, 네네. 네. 실루기님께서 먼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읽으면 돼요. 이게 2019년에 올라온 3월 25일 날 12시 6분에 올리셨는데요. 찌노찌노 님께서 예전에 한번 올려주신 분이에요. 아, 정말? 네, 네. 제가 댓글은 지금 처음 봐가지고 네. 정말요? 이걸 그냥 읽으면 돼요? 네, 읽어주세요. 항상 잘 듣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하트는 까먹어서 오랜만에 눌렀지만 섭외, 녹음, 편집, 업로드 하시는 게 상당히 힘들 텐데도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고요. 히히. 이번 피커 노동?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네. 소셜 커머스 업계 중심의 이야기도 잘 들었어요. 다만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지랖 넓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일상에서 익숙하게 쓰시는 줄임말이라도 저같이 무지한 사람은 모를 수 있으니 녹음 당시에는 지나치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설명을 삽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취성패가 어떤 단어일지 잠깐 생각을 해야 해서 비록 후반부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아쉬웠답니다. 저도 앞으로는 매 에피소드를 들을 때마다 하트 잊지 않고 꼭 누를 테니까 이런 부탁 좀 드려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취업 성공 패키지. 맞아요. 취성패가 취업 성공 패키지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되게 일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나 혹은 약간 낯설 조합원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막 경사노유 이렇게 줄여서 부르니까 그쵸. 그런 단어들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나도 줄임말을 들을 땐 되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정작 내가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되게 배려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취업 성공 패키지를 또 보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맞아요. 나와 있네요. 단계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고 취업 성공 패키지는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 설정, 의욕, 능력 증진, 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나중에 마빈 박사 불러가지고 초청하셔가지고 좀 더 뭐랄까 그 운영 방식이나 혹은 약간 문제점 이런 것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 말들이지만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설명을 좀 충분히 부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우연히도 그 다음에 댓글을 써주신 분이 취성패에 관련된 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러네요. 그 지난주에 녹음하셨던 물콩님이신데, 물콩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역시 히히. 너무 말을 더듬어서 부끄럽네요. 왜 웃으시죠? 왜요? 여기 띄우셨잖아요. 아니 웃고 있길래. 네. 너무 말을 더듬어서 부끄럽네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녹음으로 들으니까 오글거리긴 한데 듣다 그렇죠. 보니 재밌네요. 다른 것도 쭉 잘 들어볼게요. 어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전 상담 갔는데 2단계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아 학원 다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리만 잔뜩 듣고 와서 속상하네요. 뭐 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 한번 받았어서 어렵고, 그래서 어렵고, 한번 받았어서 어렵고, 구직 활동 기간이 짧아서 어렵고, 그리고 제가 하려는 웹디자인이 수요가 많은데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한정이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유유 이렇게 써주셨어요. 물콩님 저번에 이렇게 녹음도 해주시고 바로 댓글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데 속상한 이야기 듣고 오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속상하네요. 이거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취업 성공 패키지? 아니 저는 따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정도 얘기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지금 바로 막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문제점을 좀 다뤄보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맞죠.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취업 성공 패키지 그래도 청년들에게 좋으라고 하는 걸 텐데 어렵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그래도 찌노찌노님께서 하트를 많이 눌러주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날뛰네요. 하여튼 저도 댓글 꼭 달아볼게요. 댓글 남겨주시면 이게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연 같은 걸 또 처음 읽어봐가지고 잘 못 살린 것 같아서 아쉽네요. 이게 특히 사연을 읽는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고서 읽으면 좀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익명이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처럼 읽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앞으로 읽을 일이 있겠죠? 네. 제가 매번 사연을 받아올 거랍니다. 그래요? 네. 저의 수고가 다짐이에요. 많으시네요. 그래요? 저도 받아올게요 그러면. 약속. 네, 오늘 녹음 은짱님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듣고 그다음에 댓글까지 읽어봤어요. 오늘 녹음 좀 전체적으로 어땠어요, 실루기님? 이게 제가 어쨌든 4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팟캐스트 들을 때도 느꼈던 건데 이게 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나 혹은 어떤 내가 구직을 할 때, 이직을 할 때 그 기업이나 어떤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 혹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되게 제한적인 정보들이 많고. 근데 팟캐스트에서 약간 업계 혹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일자리 문제들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으면 조합원들이 어떤 일 혹은 구직 시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조합원분들 혹은 다른 청년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저 혼자 한다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질문하는 거랑 네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다른 관점에서 해주는 질문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진심처럼 느껴지네요. 진심이에요. 네. 오늘 68의 노가리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여러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